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링크 솔루션, 종목 코드 474650이죠. 이 투자 분석 보고서를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25년 6월에 상장한 3D 프린팅 기술 기업인데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가 33,400원, 공모가가 23,000원이었으니까 45% 이상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이게 과연 진짜 가치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좀 아이러니한 게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역대 최악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또 현대차 계약 같은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 모순,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25년 11월 30일 이 단기적인 시점에서 링크 솔루션의 현황과 전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링크 솔루션,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D 프린터 장비를 직접 만드는 거고요. 장비 제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비나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대신 출력해주는 서비스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 방식도 여러 가지던데요. SLA, FDM, MBJ. 좀 복잡하던데. 네, 간단히 말하면 SLA는 액체 수지를 레이저로 굳히는 방식이고요. FDM은 플라스틱 실 같은 걸 녹여서 쌓는 방식. 흔히 보는 방식이죠. 네, 그리고 MBJ, 이건 금속 분말을 써서 좀 더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국내 유일 3D 프린팅 풀스택 이걸 목표로 내세우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소재,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3D 프린팅 관련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와, 야심차네요. 성공만 한다면요, 고객 입장에선 편하겠어요. 원스톱 솔루션이니까. 그렇죠. 딱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 고객을 낙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풀스택 전략 때문에 현재 재무 상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D 비용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현재 재무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무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히 보죠. 보고서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미래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고요. 꽤 많이 줄었네요. 근데 영업손실은 무려 103%나 증가했습니다. 103%요? 와, 특히 2분기만 보면 매출이 19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2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가까운 거죠. 자본 잠식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어떤가요? PER이나 PBR 같은 것들? 일단 적자 상태니까 PAR은 마이너스 63배.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중요할 텐데 이게 7.2배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7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동종업계 평균 PBR이 0.8배 정도거든요. 0.8배인데 7.2배면? 이건 엄청난 고평가인데요. 그렇죠. 극심한 고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는 피오트로스키의 점수도 9점 만점에 2점이니까 최하위 수준이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2027년 예상 순이익 한 134억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그 희망의 중심에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인 대전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야만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계속 안 좋겠네요. 네, 2025년 하반기도 적자 지속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 공장 가동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실패하면 주가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확실히 이 종목은 3D 프린터 테마주 성격이 강하네요.
실적보다는 산업 뉴스에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3D 프린터 관련해서 좋은 뉴스 나오면 주가가 확 뛰었었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그 현대차 계약인 거죠? 네, 현대자동차에 3D 프린터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금액은 약 7억 원 규모입니다. 7억 원. 사실 회사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금액 자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상징성이요? 네,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차가 링크솔루션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프린터를 도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뭐랄까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레퍼런스가 생긴 겁니다. 아하, 기술력 검증 효과군요. 그렇죠. 근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 악화 문제도 있고 또 수급도 좀 불안정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꾸준히 동반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손바뀜 현상인가요? 네, 전형적인 손바뀜이죠. 상장 초기에 들어왔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이걸 개인이 받아내는 형국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거기에 또 다른 리스크가 있던데요. 그 보호예수 해제 물량? 아, 네, 오버행 리스크죠. IPO 때 투자했던 기관들의 의무 보유 기간, 즉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 12월 10일경에 6개월 물량이 풀릴 예정이고요. 내년 6월에도 또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는 이걸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서는 11월 30일까지 단기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목표 주가는 31,5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4,400원이니까 지금보다는 소폭 하락할 걸로 보는 거죠. 근거는 뭔가요? 일단 현대차 모멘텀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여전히 높은 PBR 부담,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 지속, 여기에 12월 락업 해제 우려까지 선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 범위는 29,000원에서 37,000원 사이로 좀 넓게 잡았네요. 저점 도달 확률 65%, 고점 도달 확률 35%. 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마 공모가 근처인 23,000원 수준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봐야겠죠. 최근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최근 매수를 주도한 개인들의 평균 매수가는 대략 28,000원에서 31,000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가격대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보고서에서는 이게 가치 투자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스토리 기반의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거죠. 즉,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은요?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매력도가 낮다고 보고요. 만약 주가가 3만 원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소량 접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고점이 37,6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요? 3만 원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고 IPO 초기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분할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망이나 다른 고려 사항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3D 프린팅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27.5% 성장, 특히 링크 솔루션이 집중하려는 금속 분야는 연 3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되거든요. 와, 성장률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나마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큰 논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 외에도 계속되는 적자로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CB를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또 만약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테니 3D 프린터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경쟁 심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회 요인도 있겠죠. 네,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링크 솔루션. 3D 프린팅에는 아주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지만 현재 재무 상태는 심각하고 수급도 불안정하고 또 미래의 대전 공장 성공 여부나 오버행 같은 불확실성도 크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계약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높은 주가를 다 설명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결국 투자 판단은 이 미래의 꿈과 현재의 위험 사이에서 본인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링크솔루션이 정말 목표대로 풀스택 전략을 완성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진짜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독보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 기술을 단순히 모아놓은 수준에 그치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링크솔루션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